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됩니다. 현재 뭐 마이너스까지도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미국과의 이제 불협화음도 있겠고 거기에 이제 또 이 제로 코로나를 추구하는 그 락다운 폐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인데 영원히 문을 닫을 수는 없죠.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데 언제 여느냐, 어떻게 여느냐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중국만의 숙제이긴 합니다만 요거를 알 수 있는 시장은 지금 현재 이제 카파라고 하는 구리 시장입니다. 구리가 쓰이는 곳은 워낙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뭐 건설 현장도 있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죠. 관련 기업들, 뭐, 국내 비철금속, 뭐, 풍산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369 코너인가요? 거기서, 이창호 매니저가, 언급한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더니, 회사 재밌더라고요. 이구산업입니다. 금요일 날 했었나요? 네. 자, 이구산업인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표현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전면적으로 리오프닝을 할 경우, 전면 리오프닝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하여튼 리오프닝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가 20% 상승. 이게 중화권 중식을 얘기하는 건지, 전체 글로벌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모호합니다만, 하여튼 20% 상승한다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은 구리일 겁니다. 네. 구리가 약간 들썩거리긴 해요.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데 이틀 전에 한 7% 급등했다가 어제, 3일 전에 7% 급등했다가 엊그저께는 좀 눌렸다가 어제는 또 다시 올랐어요. 구리의 그 차티스트, 뭐, 테크니컬 분석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좀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네. 달러가 약세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 LME 구리 선물은 현재 톤당 약 8,000달러 정도 육박합니다. 10,000달러가 넘어갔던 게 이제 8,000달러니까 이제 조금 회복을 할까 싶긴 한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아직 이제 진행 중입니다만, 공화당 우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접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조업들의 주가, 특히 최근에 다우지수가 강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겠죠. 전통적인 미국의 주식들, 굴뚝 주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강하고, 이구산업은 이건산업이 있고 이구산업이 있고 한 글자 차이인데, 요 이구산업은 국내 비철금속 수요 한 20% 공급을 합니다. 풍산 다음에는 2위가 맞아요. 근데 이제 반기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실적이 나쁘지도 않아요. 반기 실적이 매출은 2,250억 원. 전체 매출에서 쓰이는 부분이 전기차 부품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부스바, 그다음에 리드탭. 뭐 하여튼 그런 거 찾아보시면 나오죠. 부스바는 전선이 이제 이렇게 쭉 많은데 그걸 커버하는 동이죠, 동. 동황동, 인청동, 뭐 이렇게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쓰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회사는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전기동 원재료는 국내에서는 LS니코하고 해외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뭐 아연 같은 게 들어갑니다만 아연은 국내 고려아연, 그다음에 영풍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래갖고 네, 뭐 회사가 좀 이상한가? 봤더니 반기 매출은 2,250억, 영업이익 168억, 순이익 100억 반기에. 그럼 자본금이 너무 비대한가? 167억이면은 적정한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럼 액면가가 100원인가? 봤더니 액면가 또 500원이에요. 네, 그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거래량도 제법 되는 것 같고.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중국 리오프닝, 그다음에 뭔지 구리 가격이 들썩거릴 때. 그러면 조금 확장하면 네옴시티. 에다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죠, 다. 다 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지배 구조가 있어요. 주주 구성을 보니까 대주주의 이제 여동생들, 자제분들, 친인척 해가지고 한 20여 분이 특수관계인 주주로 돼 있더라고요. 가족의 왕국이구나. 네. 집안에서 다 뭔가 어디로 가나? 네.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주행동주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특수관계인 지분 다 합치면 50%가 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주행동주의가 하기에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회사인데 이익이 어디로 가나? 이익이 낫나는 건 아닌데 네. 국일신동회라는 상장 자회사 한 개 가지고 있고 비상장 관계사 4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공정위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자, 그거는 뭐 제가 다룰 건 아니고 하여튼 회사 1,000억인 거는 조금 싼 것 같아서. 네. 자, 비철금속 구리, 닥터 카파한테 물어봐. 네, 물어봐 주세요. 보통 이제 구리를 우리 경기에 이제 약간 선행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저는 결정적으로 앵커님 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게 달러 표시 자산들은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지금 유가도 사실 80달러 후반에서 막 90, 한 2달러, 3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한 115까지 갔다가 오늘 109.5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하면 한 4, 5% 빠진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반대로 이제 좀 상승을 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달러 약세가 이제 빚어내고 있는 이제 현상이다. 요게 저는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이구산업 저도 지금 실적과 시가총액 비교해 보면 1,000억 정도면 진짜 좀 싸다. 왜 우리가 일전에 이 일발 시간에 또 삼목에스폼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게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높은 멀티플을 받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 실제로 작년에도 300억 넘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돈을 벌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만 거의 한 180억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어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배당을 또 많이 주나 왜냐면 이제 손씨 일가 대주주 일가가 거의 지분을 24%, 5% 가까이 이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강기엔 치니까 50%가 넘더라고요. 네, 배당을 많이 갖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당도 보니까 작년에 50원 했더라고요, 주당. 그러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시가 배당률이 한 1.몇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잉여금으로 좀 쌓아놓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아니, 뭐 요즘 전기차가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들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구산업 이게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삼목에스폼이나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과 약간 이제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거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출구 전략을 지금 고심하고 있다.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됐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중국 경제가 지금 올해 3% 정도 뭐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면임이 결정이 됐는데 경제 지표들은 이렇게 박살나고 있고 나라 안에 이제 뭐 그리고 나라 밖의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거의 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겠는가. 그럼 결국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출구 전략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구산업일 수 있고 제가 또 주목하는 종목은 해성 DS라는 종목. 네. 왜 뜬금없이 해성 DS냐? 해성 DS 이제 주력 제품이 리드 프레임이잖아요, 반도체용. 이 리드 프레임의 주요 원료가 또 구리예요. 이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향이 되면 원재료 가격이 이제 유지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판가 자체도 이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요가 약간 이제 좀 줄어들면서 판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구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지금 높아져 있는 이 판가를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해성 DS는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저께 뭐 정말 좀 많이 빠져있던 자리에서 해성 DS를 포함한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좀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네. 해성 DS 뭐 지금도 자리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젠가요? 휴젤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침에 휴젤도 사실 이제 중국향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또 좀 완화되거나 어쨌든 뭐 당장 폐지되지는 않더라도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활동 인구가 이제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런 시술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관계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이제 기대되는 휴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행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가 지금 우리나라 계속 CEO들이 방한하는 것 자체도 아마도 이제 이런 여객 수요 회복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객기 주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관광객 숫자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전 세계로 이제 또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공주나 이제 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비슷한 이슈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주목되는 가장 큰 뉴스는 이제 이 디지털 거래소인 뭐 파이낸스와 FTX 거기에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미국 주식 시장을 약간 투영해 보면은 다우 지수가 좀 아까 전통 기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실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동해 가는 것은 아닌가.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성장 쪽보다는 좀 뭔가 있는 쪽 실물. 근데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나 식량 쪽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미국이 자꾸 눌러대니까.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보면은 비철 금속들, 금, 은 이쪽으로 좀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닥터구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뭐 저도 일단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역시 가장 중요한 그런 지금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소외가 돼 있는 거죠. 네.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관심이 좀 덜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이게 구리 가격이 $10,000를 넘어갔다가 7,000불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좀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 이 구리 가격의 등락과 주가 자체도 굉장히 연동이 돼 있었고 구리 가격이 $10,000 넘어갈 때는 주가도 이제 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힘을 잃은 상황이고요. 뭐 또 하나 이제 뭐 이슈가 있다면은 역시 뭐 실적적인 측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뭐 이제 한 2020년까지는 순이익단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이게 2019년까지 순이익이 적자였고 2020년에 흑자 전환했고 작년에 실적이 점프업을 했죠. 역시 이게 구리 가격의 상승과도 맞물리는 여기에 이제 뭐 전기차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된 부분도 작용을 했는데 결국 저는 이게 약간 어닝 피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 가격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어닝 피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주가에 좀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전기차에 어떤 들어가는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원래 네. 이제 IT와 전기차 두 개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 전기차 비중이 10%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까지 지금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또 더군다나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에 전부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향후의 어떤 성장성의 측면에서도 전 이제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는 성장이 별로 성장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주가면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뭐 G20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죠. 미국과 중국이 만나나요? 만난다는 얘기는 나오고 나오죠. 있는데 뭐 딱히 뭐 만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좋은 기대하기 좀 얘기는 할것 어렵지 같아요. 않을까. 네. 네. 뭐 어쨌거나 안 좋은 거는 이미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실물 자산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장해서 이제 전통 산업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들도 많이 지금 그렇죠. 얘기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은 2구 산업을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붙여주시는 종목으로는 네, 저는 픽을 하면 해성 DS를 픽을 좀 해성 하도록 DS 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